뭐야? 러닝화 왜 좋아?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너원 장동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 7월 1일 출시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푸마의 러닝화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 리뷰입니다. 지난 6월 말 푸마 행사장에서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를 처음 신었을 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구매에 대한 각을 잡고 있었는데, 러닝 갤러리라는 곳에 어떤 분께서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을 올려주셔서 그 글을 보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제해버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작성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의 가격은 20만 9천원입니다. 어퍼는 엔지니어드 니트로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며 속이 비치긴 하지만 훤히 보이게 뚫려 있진 않습니다. 아주 약간의 늘어남이 있고 어퍼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파워 테이프라는 것과 폼 스트립 로고를 이용해서 어퍼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토캡도 어퍼만큼 부드럽고 발가락이 신발 밖으로 튀어나가지만 않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드 메쉬에 비해 어퍼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 듯합니다. 카라와 힐 카운터 패딩은 적당히 있으며 이 또한 부드럽습니다. 제가 신어봤던 러닝화 중에는 서코니 킴바라와 미즈노 웨이브라이더에서 봤던 모양인데, 카라 부분의 소재가 신발 안쪽뿐 아니라 바깥쪽까지 발이 닿는 모든 부분에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힐 카운터는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편인데, 나이키 인피니티런 4처럼 구조물을 이용해서 신발의 뒤틀림을 막고 힐 카운터가 구조물 이상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용도 같으며, 핀 모양으로 솟아있는 것은 3-4년 전 나이키 미드솔 디자인에서 봤던 것처럼 공기 저항을 줄여주게끔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텅에도 작지만 구멍을 많이 뚫어서 통기성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소재 전체에 쿠션이 있으며 매듭 부위에는 패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가 구매한 러닝화 중 처음으로 분리형 텅임에도 루프가 없는데, 지난주 리뷰했던 슈퍼블라스트 2처럼 발이 앞으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이 또한 신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레이스홀과 핏밴드 모두 단단하게 보강해서 신발끈이 직접 발을 누르는 느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하나, 둘, 세 번째 홀에 나이키 플라이 와이어 시스템처럼 푸마 파워 테이프와 루프가 들어가서 어퍼와 발의 일체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슈레이스는 요철 정도만 있는 흔한 끈인데 뉴발란스 RC 엘리트 2에서 봤던 형상이며, 지난주 리뷰했던 슈퍼 블라스트 2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탄성이 있습니다. 미드솔은 질소주 입으로 형성한 나이트로 폼과 나이트로 엘리트 폼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트로 폼이 사용된 아래쪽은 단단한 느낌, 엘리트 폼이 사용된 위쪽은 말랑하고 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미드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의 카본 플레이트는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카본 플레이트와 다른 형상이며, 두께가 얇고 신발의 뒤틀림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착지를 돕는 형태입니다. 아웃솔은 저세상 접지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푸마 그립이 사용되었는데, 트레이닝화답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용했으며 만져만 봐도 끈적한 느낌이라 당장이라도 나가서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발볼은 상당히 좁은데 나이키의 보통보다도 조금 더 좁은 느낌이며, 6월 말 행사장에서 나이트로 3와 나이트로 엘리트 3를 모두 신어본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두 개 사이즈가 같더라도 이 나이트로 3의 발등 부분 어퍼가 더 타이트하고 낮아서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힐 39mm, 포어 29mm로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의 힐 드랍은 10mm입니다. 무게는 280mm 기준 약 287g으로 실제 측정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편입니다. 행사장에서 촬영했던 영상에서는 제가 230g 내외라고 말을 했었는데 50g이나 더 나가며 무게 배분이 잘 돼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신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보다 측정치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신발의 가장 아래쪽 아웃솔의 묵직함이 느껴지고, 힐 카운터의 구조물이나 어퍼 바깥쪽 푸마를 상징하는 폼 스트립 로고를 붙이면서 무거워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의 반발력은
카본 플레이트가 강하게 개입하는 느낌이 아닌 카본 플레이트가 주는 어느 정도 보장된 반발력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러닝화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압도적인 느낌의 신발이 알아서 뒤에서 막 밀어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으며, 신발에 카본이 들어있고 그 도움이 느껴지는 정도의 반발력입니다. 쿠션은 딱딱하진 않지만 탄탄한 느낌입니다. 행사장에서 처음 신었을 때나 무동력 트레드밀을 달릴 때까지는 쫀쫀하다는 느낌이 쿠션의 주된 느낌이었는데, 신발을 구매해서 테스트를 진행할수록 쫀쫀함과 단단함을 넘어서 탄탄한 느낌이었으며, 특히 조깅 페이스에서는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 그리고 페이스를 높여서 제 기준 4분 30초 이내에 빠른 페이스로 달렸을 때는 미드솔의 쫀득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질소 주의폼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신어봤던 브룩스의 러닝화 하이페리온 템포에 짙은 향이 올라왔습니다. 브룩스의 DNA 플래시 폼은 기온이 낮아지면 딱딱해지고 제 성능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름뿐 아니라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도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미드솔의 쿠션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세팅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다음 세대부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DB8 나이트로 3의 미드솔 반응성은 매우 좋습니다. 지면을 탕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특히 토오프, 발끝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느낌이 아주 공격적이고 지난주 리뷰했던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페이스를 급격히 올릴 때 추진력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 아주 부드럽게 빨라지며 케이던스가 높아지고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힘을 조금 덜 쓰고 반발력을 이용해서 보폭이 넓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발의 무게가 달리는 동안 거슬리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가벼웠다면 베이퍼플라이처럼 정말 재미있는 신발이었을 것 같습니다. DB8 나이트로 3의 안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부터 아치 부분이 무너지는, 즉 내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카라와 힐 카운터에 패딩이 있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발목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테스트를 더 진행하면 확실해질 듯 한데, 1시간 이내의 짧은 러닝에서는 발목이 뻐근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직 받지 못했으며, 착지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때문에 장거리, 장시간 러닝에서 자세가 무너지는 시점이 온다면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도는 최근 출시한 카본 러닝화 치고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탄탄한 느낌의 쿠션도 한몫했겠지만 포어프 착지가 이어지며 잠깐만 달려도 종아리에 부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파플라이 1과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를 신었을 때와 비슷했는데, DB8 나이트로 3는 힐드랍이 10mm이기 때문에 이 두 신발에 비해서 더 공격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DB8 나이트로 2에 비해 DB8 나이트로 3의 힐 드랍을 2mm 더 높인 이유가 포어프 착지에 의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착화감은 매우 좋습니다. 어퍼가 발을 꽉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힘없이 부드러운 니트 어퍼지만 몇 가지 보강을 통해서 신발 밖으로 발이 밀려나가지 않게 잡아준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힐 슬립도 인솔의 미끄러짐도 전혀 없었습니다. 통기성은 보통입니다. 홀겹의 어퍼지만 뚫려있지 않다 보니 시원한 느낌이 적었습니다. 어퍼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지긴 했으나 발을 식히기엔 인솔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고온 다습한데 바람이 불지 않는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더웠을 수도 있지만 얇은 양말을 신었음에도 발바닥이 더워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인솔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접지력은 제가 신어본 러닝화 중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DB8 나이트로 엘리트 3가 아닌 DB8 나이트로 3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아웃솔의 접지력입니다. 쇼케이스 현장에서 신어본 DB8 나이트로 3의 아웃솔 접지력이 뇌리에 박혀서 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접지력이 최고로 좋다고 매번 칭찬하고 다니는 페가수스 쉴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페가수스 실드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젖어있는 아스팔트나 트랙 위에서도 노면을 끝까지 잡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신발과 발에 뛰어난 일체감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기분 좋은 러닝을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저온에서도 테스트를 해봐야 페가수스 실드와의 아웃솔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하계 시즌 제 마음속 접지력 1등은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입니다. 쇼케이스 현장에서 푸마 러닝화를 신었을 때,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은 뭐야? 푸마 러닝화 왜 좋아?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테스트 러닝을 하고 나서도 다른 브랜드 러닝화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가격도 적당하고 한번 신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푸마 러닝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이번에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를 구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는 고수들을 위한 훈련화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고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쫀쫀한 미드솔의 느낌은 조깅보다 빠른 페이스에서 제 기준 1km당 4분 30초보다 더 빨라졌을 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빠른 페이스에서 신발과 발의 일체감, 그리고 아웃솔의 접지력까지 여러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신발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조깅부터 스피드 트레이닝까지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 단 한 켤레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건 본인의 러닝이 만들어진 분들의 이야기고, 처음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부담이 되는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애매한 포지션과 플래그십 러닝화에 비해 부족한 활용도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슈퍼 트레이너의 구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슈퍼블라스트 2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듯 조깅화 그리고 플래그십 러닝화,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을 하는 편인데, 카본이 들어가는 러닝화라 하더라도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를 209,000원 모두 지불하고 구매하긴 비싼 것 같고, 30% 정도 할인해서 15만원 근처에 구매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거리 러닝보다 트랙 러닝이 더 유명한 푸마는 지금까지 30%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러닝화를 판매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3분 40초에서 6분 30초 페이스 구간에서 약 40km 테스트 러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퍼지는 나약한 몸이다 보니 장거리, 장시간 테스트를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테스트했음을 알려드리며, 폼을 좀 올려서 지속주나 인터벌 등 스피드 트레이닝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어보고 롱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